오늘 오전 대구 도심에서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20분도 안 돼 꺼졌지만 7명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방화범으로 지목된 이 남성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한을 품게 되자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대 변호사는 당시 자리에 없어 화를 면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두 팔로 뭔가를 안은 채 계단을 오릅니다. 2층으로 올라와 곧바로 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 시커먼 연기와 함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꽝 거리는 거. 그러다가 벙 터지더라고요, 뭔가. 문을 딱 열으니까 문고리가 뜨거워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물이 압력 때문에. 방화범 50대 남성 A씨는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뒤 숨졌습니다. 불은 16분 만에 잡혔는데 범인을 비롯해 해당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도 50여 명 다쳤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벽을 짚고 사다리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몇 초 뒤에 내려왔던 직원들은 연기 때문에 안 보여서 벽으로 이렇게 짚고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A씨가 찾아온 곳은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재개발 투자 실패로 해당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는데 소송에서 지자, 앙심을 품고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작 시행사 측 변호사는 참사 당시 다른 지역 재판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변호사들하고 사무직원들이 지금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길 거고 어떤 순간에 당할지도 모르니까. 경찰과 국과수는 합동 감식으로 큰 인명 피해를 부른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자, 불이 나기 직전에 CCTV 영상을 보겠습니다. 방화범이 흰 옷으로 덮은 무언가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3초 만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폭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방화범은 인화물질을 바닥이 아닌 공중으로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발까지 걸린 시간은 23초입니다. 하얀 옷으로 가린 건 인화성 물질로 보입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린 줄 알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그 폭발음이 팡 터지면서 유리창 깨진 소리 계속 나고. 석유나 신어 같은 인화물질에 바로 불을 붙여도 30초 안에 폭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소방당국은 유증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액체인 인화성 물질을 공중으로 넓게 흩뿌리면 빠른 시간 안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화물질이 닿는 공기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유증기도 금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닫아뒀고 에어컨을 켜놨다면 부족한 산소에 순식간에 생긴 유증기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부 사진을 보면 기둥은 숫덩이가 됐지만 책장의 서류는 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 흐름이 내려앉았을 뿐입니다. 밀폐된 곳에서 화염보다 연기가 더 많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실제 CCTV에서 최초 연기가 많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당국은 방화범이 순간적으로 폭발할지 몰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숨진 일부 직원들은 방화범의 소송과 관계없었던 인물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인화물질 종류와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이렇게 큰 불이 나기까지 걸린 범행 시간은 짧았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CCTV를 보니 용의자가 집에서 방화 물질을 들고 나온 뒤 변호사 사무실에 불이 나기까지 단 7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윤두열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검은 차량 한 대가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주차한 뒤 남성 한 명이 내립니다. 어제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입니다. 한 손엔 손가방을 들었고 뒷좌석에서 묵직한 가방 하나를 꺼냅니다. 방화를 하기 24시간 전쯤인 8일 오전 11시 28분에 방화범이 살고 있는 아파트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집에 들어간 방화범은 이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게 아닌 최소 하루 전에 범행을 미리 준비한 셈입니다. A씨는 법원과 가까운 아파트에 혼자 살며 소송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 다니는 건 봤지, 내가.
그냥 인사만 이래 하고 다니니까 법원에 일 때문에 이거 와 있단다 이래 돼요. 이 남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다음 날 오전입니다. 흰 천을 두른 무언가를 들고 어깨엔 가방을 맸습니다. 방화 현장 CCTV에 찍힌 모습과 같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방화에 쓸 범행 도구 등을 가린 겁니다. 이후 조수석에 가방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 48분입니다. 집에서 불을 지른 사무실까진 1km가량, 차로 5분 거리입니다.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가 들어온 건 10시 55분입니다. 단 7분 만에 집에서 출발해 불을 지르고 연기가 퍼져 119 신고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방화범을 제외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숨진 7명 가운데 2명에게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또 불을 지를 때 쓰인 인화성 물질은 휘발유로 확인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숨진 7명은 모두 203호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화범은 출입문과 사무실 사이에, 한 명은 탕비실 안, 나머진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불이 났을 때 출입문을 향하는데 가장 먼 곳에서 쓰러져 숨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셈입니다. 사무실 안과 곳곳에선 혈흔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의 몸에선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방화범의 사건을 직접 맡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화물질을 뿌린 방화범과 현장에서 충돌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늘 현장을 다시 감식한 경찰과 국과수는 바닥에서 11cm 길이의 흉기를 찾았습니다. 남성 2명의 복부 등에서 자상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해당 칼이 이 자상과 관련된 범행 도구인지 여부는 현재 국과수 감정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불을 키운 인화성 물질이 뭔지도 드러났습니다. 방화범이 사무실로 들어간 지 23초 만에 불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하얀 천으로 감싸 올라간 게 인화성 물질로 추정됐는데 감식팀이 수거한 잔해물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또 사무실에서 유리용기 석점과 수건을 찾았습니다. 휘발유를 담아온 용기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휘발유를 어디서 얼마나 샀는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